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2010년 1월) 오늘보다 더 심하게 눈이 왔던 날이 있었다. 한국군과 미국군의 상반된 지침이 꽤나 충격으로 다가온 날이었다. 한국군의 지침: 병사 전원 출근, 부사관 근속연수 10년 이하 출근, 장교 소령까지 출근. 이 기준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장군 출근하지 않고 대기, 상황 발생하면 보좌관 비서실장 거쳐 장군에게 연락할 것, 각 부서의 전화대기 인원 확인되면 알아서 출근 시간 조정. 병사가 짱 박혀있는 부서인 경우 나머지 사람은 오후에 오겠다는 뜻. 미국군의 지침: 장군 전원 출근, 반드시 자가 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출근. 장교 대령급, 대령과 부서 총책임자 출근. 부사관 주임원사 자가 차량 출근. 듀티인 인원만 출근. 병사 출근하지 않고 대기. 아무튼 두 국가 간 이렇게 상반된 지침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한국군 쪽에는 병장인 나 혼자, 미국군 쪽에는 대령 혼자 전화대기를 했다.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어색해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내가 그 미군 대령한테 물었다. 미군 대령의 대답은 진짜 소름 끼치게 멋있었다. 나: 왜 미국군은 대령급 이상만 출근하는 것입니까? 미군 대령: 계급이 높을수록 권한과 책임이 더 많아 의사결정의 범위가 넓으니까. 다시 말해, 지금 당장 긴급한 일이 터지면 너네 쪽은 너가 행정 담당관에게 말하고, 행정 담당관이 보좌관한테 말하고, 보좌관이 비서실장에게 말하고, 비서실장이 장군한테 말한 후에 장군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다시 비서실장이 보좌관에게, 보좌관이 행정 담당관에게, 행정 담당관에게 너에게 전달해서 조치가 되겠지. 근데 우리 쪽은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장군한테 보고하면 끝이거든. 결론이 좋게 나든 나쁘게 나든 책임은 내가 지면 되고, 사건 터지면 신속하고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미군의 대응 방식이야.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의사결정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 높은 계급의 참된 의미야. 난 종종 면접 가서 리더십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이 에피소드를 말하는데, 많은 국내 기업 면접관들이 저게 뭔 소리야? 아랫잠이 뺑이 쳐야지 하는 표정으로 날 보는 게 싫다.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 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 체험점 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국민 라디오, 이제는 국민 TV자가 빠졌어요. 국민 라디오에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대한민국 시각으로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54분 50초 정도까지 방송하는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바로 그 군대 시절의 일화. 왜 미국군의 의사 결정이 빠르고 한국군의 의사 결정이 늦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얘기한다면은 눈이 많이 온 날 그 대처를 하는 데 있어갖고 한국군에서는 계급이 낮은 순으로 대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계급이 높은 순으로 대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고 책임도 확실하게 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니까 캐나다에 이민 가서 살고 계신 제 선배 한 분이 이렇게 글을 달아주셨어요. 군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돌아가지. R&R, 즉 Role and Responsibility, 책임과 역할과 책임, 이것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어. 내 위치에서 내 책임과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이상을 넘어가도 안 되거든. 정말 그거 하나는 철저한 듯. 대신 한국은 아랫사람들에게도 윗사람의 책임을 하길 요구하지. 월급은 직급에 맞게, 책임은 몇 단계 윗사람 레벨로, 유사시에 권한은 없으면서.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반면에 또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아랫사람들도 윗사람 이상으로 일하니 한국이 그렇게 빨리 발전했고 대신 사람들 스트레스가 엄청 많지. 그런데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 볼 때 여기 캐나다는 뭐 요구하면 내 책임 아냐, 매니저한테 얘기해야 해 하고 어깨 으쓱하고 끝날 때가 많아 속 터진다는 이런 상반된 이야기를 한꺼번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윗사람한테 평소에 미룬 다음에 공적은 자기가 가로채고 잘못한 것은 밑에 사람한테 밀어버리는 이런 경우 많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함께 나누고요. 오늘 1시 30분 전후에서는요, 유기농 포크의 창시자인 싱어송라이터 사이와 전화통화를 연결해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그 친구가 중심이 돼서 홍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한 그런 버스킹을 한다 그러는데요. 버스킹은 길거리에서 음악가들이 연주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전화 연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요미 김영민님께서 올려주신 팟캐스트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모 방송이랑 새끼 방송 모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사실은 어저께 그저께 라디오 인력은 공식적으로 휴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팟캐스트 담당인 이태림 씨가 오늘 하나하나씩 갈무리해서 쭉 올려주실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속보 올려주셨군요. 국회 미방위 한선교 위원장과 새누리당 KBS 수신료 인상안 단독 날치기하러 준비 중. 이런 얘기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실에서 KBS 수신료 인상이 결국 종편에 떡금을 나눠주기, 마음 같아선 전 국민이 TV 수상기 없애기 운동을 벌여서 KBS 괴멸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소식 올려주셨어요. 참, 오늘 제가 전철 타고 오면서 이런 것을 공유하기를 했는데 뭔 얘기냐면요.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입니다. KBS의 막내 기자들, 현장에서 KBS 기자는 기레기 중 기레기. 뭐냐 얘기냐면요. 재난 주간 방송사인 KBS가 세월호 현장 목소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막내급 기자들 30여 명이 반성합니다라는 글을 올려서 현재 보도 모습에 대한 비판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입사한 40기, 그 윗기수인 39기, 38기 기자 30여 명이 오늘 오전 KBS 사내 망에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KBS 기자는 기레기, 즉 기자 쓰레기라는 뜻의 속어 중, 그거죠. 기레기 중에 기레기입니다. 얼마 전 후배가 세월호 관련 시민 인터뷰를 시도하다 시민에게 제대로 보도하세요. 왜 그따위로 방송에서 개병신 소리를 들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며 자괴감을 표출했다는 겁니다. 세월호 침몰 다음날 진도체육관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종자 가족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이 방송됐다. 하지만 경사났어? 박수치고 그래? 라는 실종자 가족의 반응은 편집됐다는 겁니다. 우리 뉴스에선 철저히 외면당했던 목소리다. 이런 수모는 절대 후배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다. 편파 보도를 지휘하는 보도본부장, 보도국장에 화가 났다가도 금세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뭐합니까? 이러면 뭐하냐고요. 위에 고참 기자들이 기레기 노릇을 하고 있고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이들이 앞장서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즉 이들의 글은 KBS 내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장식품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식품의 역할. 마치 조선일보에 가끔 괜찮은 문화 기사들이 올라와서 조선일보를 괜찮은 신문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나 똑같은 것이죠. 자, 유기농 펑크 밴드의 시조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음악가, 싱어송라이터 사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십니까? 네, 잘 있습니다. 아, 예. 자, 평소에는 그 괴산에서 머물면서 네, 자급자족의 경제를 추구하고 계시면서 음악도 가장 미니멀한 그런 음악을 추구하고 계신데 이번에 며칠 전에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저도 글을 보고서 네. 호응을 했습니다만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버스킹을 하신다고요? 네, 그 10일, 11일 네네. 2시부터 5시까지 네. 그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일대에서 네네. 그 마음 맞는 음악가들이랑 같이 버스킹을 하게 됐어요. 자,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것은 홍대 입구역에서 나와서 그죠? 네. 나와서 저 골목 한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네. 그 주차장 골목부터 해서 네. 또 쭉 이어지는 길 건너서 맞습니다. 그쵸? 그 상수역 인근까지 이어지는 거기를 얘기한 것이죠? 예, 제일 뭐 술집과 상가들 네네네. 관통하는 제일 큰 어떤 그 길. 네. 그 길입니다. 그렇군요. 자, 거기서 버스킹이 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죠? 어떤 의미죠? 그냥 거리에서 네네. 그 공연을 하는 거죠. 아, 거리에서 나와서 음악가들이 그냥 공연하는 걸 버스킹이라고 한다. 네. 예. 어떻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셨습니까? 가야금 하는 정민아라고 있는데요. 네, 가야금 연주하면서 노래하시는 분이죠? 네네. 네네. 정민아 씨하고 저하고,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네네. 둘 다 이제 최근에 공연이 계속 취소가 돼가지고. 그렇죠. 저도 5월달 네. 들어서 가수 생활하면서 최초로 5월달 공연 수입이 0원으로 되게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원래는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대목인데. 그렇죠. 지금 보릿고개가 갑자기 돼버려가지고. 네네. 집에서 제가 누워있다가 뭔가 이제 억울한 감정이 생겨서. 네. 그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일어나고 말도 네. 안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네. 이게 혹시나 어떤 다른 일들처럼 그냥 또 넘어가 버리면 어쩌나 네네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미나한테 네. 우리라도 뭐라도 하자. 예예.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어떤 선생님들이 아니면 지식인 계층에서 뭔가를 좀 우리를 이끌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우리 딴딴하지라도 뭐라도 하자. 네. 그래서 우리 둘이서 좀 시작하면 혹시나 마음 맞는 친구들이 좀 같이 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네.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호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되게 반응이 오네요. 예, 지금 음향이나 이런 것도 쓰지 않고 그냥 네. 길거리에서 노래를 하자는 그런 건데
네. 노래뿐 아니라 옆에는 그 자신의 주장 같은 것을 그 간략하게 적은 네. 그런 것도 하나씩 세우자고 제의를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최초에 정민아한테 제안을 했던 게, 네네. 그 정민아가 그때 광화문에서 한번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가야금을 들고. 예, 그랬었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기사로 나기도 하고 제가 정민아랑 워낙 친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그걸 보고. 네네. 민아는 워낙 친한 사이이기도 하고 해서 같이 이제 나도 뭔가 저런 거라도 하는 게. 네네. 영상으로 볼 때는 되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무관심했지만. 네. 우리한테는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 버스킹이라는 형태가 가장 소박한 음악 행위이니만큼 일단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동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 호응이 많으면 좋은 거고 뭐 호응이 썰렁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관없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방적으로 저희 같은 음악가들은 뭐 공연이나 축제 같은 게 취소가 되면은 우리의 의사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못 나가게 되니까 어쩌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너무 슬픔을 애도하는 방식을 하나로 강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못하는 공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쾌락만 얻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주류 대중음악은 쾌락적이니까 니네 모여갖고 공연하면 다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지뢰 얘기를 하면서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애도의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의 가장 큰 저는 기능은 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가 못하는 걸 보면 그만큼 우리가 워낙에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게다가 예전에 무슨 사회에 무슨 문제 생기면은 일단은 만화부터 TV 애니메이션부터 금지시키고 만화책 모아갖고 불사르고 그런 게 또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분명 음악가들도 할 얘기가 있고 사실 음악가들이야말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음악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이 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번 버스킹에 참가하기로 한 그런 지금 현재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음악가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그걸 집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민아가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아는 사람들로는 지금 이제 저랑 얘기하고 계신 손병희 선배님. 저도 한몫. 계시고, 백자라든가, 이광석 씨라든가, 아니면 시와. 시와. 정미나 저도 마찬가지고, 정미라. 하여튼, 홍대 근처에서 어떤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해주시겠다고. 제가 근데, 시골에 살기 때문에, 현재 홍대 활동하는 분들 다 몰라요. 그래서 그 이름들은 제가 알지만 다 모르는 분들이라.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SNS의 특성상 처음에 횃불은 총대는 한 명이 들었는데 한두 명이 들었는데 지금 가지에 가지를 쳐서 이러저러하게 호응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연주로 어떤 분들은 가서 이제 관객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일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5시 그리고 일요일에도 오후 2시부터 5시 자 그럼 사이님은 어딜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어딘가에 가 있겠죠. 저도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그렇군요. 다른 분들이 자리 다 잡고 좀 남은 날이 어디 가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번 행사를 앞두고 버스킹을 앞두고 또 못한 말이 있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선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4대강 같은 것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되는 거 그냥 힘없이 지켜봤고 그다음에 국정원이라든가 불법 선거 같은 거를 보면서도
그냥 넘어가 버린 일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것만큼은 저는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네. 맨 얼굴을 그대로 저는 드러내는 어떤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행히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것만큼은 좀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예, 예.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묻고 만약 예. 대답을 잘 못하는 게 있으면 따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런 일들이 안 생기고 다음 세대가 좀 살아갈 만한 나라를 네. 만드는데 하여튼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유기농 포크의 창시자이며 자연과 보타는 그런 자립경제를 추구하고 계시는 사인님, 가장 자연주의자에 가까운 그런 음악인 중 하나인데 이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가장 정치적인 음악 장르를 예. 그러면 저도 그때 가서 뵙고요. 그리고 끝나고 이러저런 얘기 한번 좀 나누면서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죠?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이제는 더 이상 엄마 말 잘 듣고 말이죠. 이런 얘기. 어른들 말 잘 들어야지. 엄마 말은 잘 듣는 게 좋은데 어른들 말 잘 들으라. 이런 얘기는 절대로 못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내일 어버이날입니다만 글쎄요. 누가 저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준다 하더라도 제가 못 달고 다닐 것 같습니다. 자,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꼴통아이티님, 실무자가 잘하면 내가 칭찬받고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난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 그러니 맨날 욕을 먹는 거지. 라고 꼴통아이티님. 아르텔라님 께서 호응의 댓글 달아주셨고요. 아, 어저께 오셨군요. 어제 인사했던 분 중에 아르텔라님. 그러게요. 이 닉네임을 같이 얘기를 하면은 쉬울 텐데 다음에는 제가 아르텔라입니다. 라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문구영님, 다시시장님, 휘아님, 윙즈님, 귀요미 김영민님. 그쵸? 팟캐스트 업데이트 이제 될 겁니다. 귀요미 김영민님. 또 대경조합원입니다. 총회 때 CD를 구입하면서 손병희 씨 사인을 받았었죠. 체게바라 노래를 들으면서 대학 시절의 감회가 떠올라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중2 딸이 아이가 더 좋아하네요. CD를 추가로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들을수록 좋아지는 노래입니다. 아니 이런 제가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을 알고 읽기 시작한 건 아닙니다. 네. 2개에 걸쳐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나? 제가 이메일 주소를 적어드릴까요? 네. 지금 노래를 틀면서 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저한테 물어보시고 싶은 거거나 하여튼 그런 거 있으면 제 이메일을 활용을 해 주십시오. 물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도 괜찮습니다. 네, 그 내용을 제가 적어드릴게요. 플리포도님, 음주 작업이 허용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바로 농업입니다. 농부들은 새참으로 어김없이 막걸리 한 잔 걸칩니다. 요즘은 소주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요. 취향에 따라 맥주 드시는 분도 있고요. 저도 맥주 한 잔 했습니다. 대낮부터. 술고픈 나날들입니다. 시신조차 못 찾게 되는 불상사는 없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막걸리 6도잖아요. 근데 막걸리 도수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8도로.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다시 6도로 내렸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육체노동을 하던 분들이 8도의 막걸리를 6도의 막걸리처럼 드시다가 술에 취해갖고 사고가 일어나니까 바로 6도로 내린 겁니다. 그렇죠? 막걸리는 정말 든든한 술이죠. 핑플님, 정말 오랜만에 방송 듣고 정말 오랜만에 생방송 들으면서 출첵합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십시오. 핑플님,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몽시라 까바의
헤드투비 플리포도님, 예, 잘 들으셨죠? 몽시라 까바예는 살아있을 당시에 퀸의 프레디 머큐리랑 같이 공동 작업을 하기도 했었죠. 폴코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투입하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엄귀비가 죽자 일본에 있던 친아들 영친왕이 장례를 치르러 귀국했습니다. 서울의 아낙네들이 경성역에 몰려가 아이고 우리 전하 불쌍해서 어떡해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영친왕은 눈물 한 방울 흐리지 않았습니다. 아낙네들은 전주 이씨는 본래 눈물이 없다는 말까지 지어내 냉정한 영친왕을 두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거리에서 구걸하다 매맞고 초죽음되어 돌아온 자기 자식 보고는 저 왼수 같은 놈, 나가 되절하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진짜 불쌍한 자기 자식이나 이웃집 아이들은 왼수라 부르면서 별로 불쌍할 것 없는 왕의 자식을 위해선 눈물 흘리는 이런 정서가 전형적인 노예 근성입니다. 왕조시대의 노예는 제 자식만 노예로 만들었지만 민주국가의 노예는 남까지 노예로 만듭니다. 구조 의무를 사실상 방기한 정부 때문에 끔찍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죽어간 아이들더러는 팔자소관이라 하면서 대통령더러는 불쌍하다는 인간 많습니다. 정말 불쌍한 건 죽은 아이들이죠. 차라리 대통령 욕먹는 걸 팔자소관이라 하세요들. 동정심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에게 보내는 마음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참변을 겪은 희생자 유족들더러는 너무한다고 하면서 불쌍한 것 하나 없는 사람들어 불쌍하다고 하면 그 동정심의 대가는 조롱뿐입니다. 정말 대단한 글 아니겠습니까? 역사학자 전우용. 이분은 역사를 통해서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다음 곡입니다. 실은 제가 어저께 일단은 간녹음을 했는데요. 임대웅 PD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저께 안산 추모촛불에 가서 부른 노래입니다. 사흘 전에 그러니까 안산 추모촛불 가기 전날에 만든 노래죠. 그동안 경황도 없었을 뿐더러 노래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네. 하여튼 만들었습니다. 추모곡이라고도 해도 좋고 아니면 다짐의 노래라고 해도 좋습니다. 제목은요. 잊지 않을게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너의 얼굴 잊지 않을게. 너의 몸짓 잊지 않을게. 너의 음성, 너의 웃음, 제잘거림 잊지 않을게. 이제 그만 놓아버리렴. 이제 그만 잊어버리렴. 그 어두운 그 차가운 그 무서움 잊어버리렴. 이젠 울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걸어갈 거야.
없는 세상 있기를 바래. 정말 천국 있기를 바래. 시험 공부 대학 입시 학원 따윈 없는 세상이 절대 있지 않기를 바래. 용서하지 않기를 바래. 바보 같은 무책임한 개걸스런 어른 따위들 이젠 울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걸어갈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걸어갈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걸어갈 거야. 강해질 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걸어갈 거야. 강해질 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예, 제가 만들고 연주하고 부른 잊지 않을게 였습니다. 중간에 휘파람 넣은 것은 제가 하모니카를 어제 가져오질 않아서 만약에 이것을 정식으로 녹음한다면은 하모니카 대신 오카리나를 넣고 싶었습니다만 그러려면 더빙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하모니카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임대웅 PD랑 저 녹음 부스에 가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하겠습니다. 우리 녹음 부스에서는 더빙할 수 있는 그 덧녹음이죠. 덧칠하는 것처럼 덧녹음, 그 더빙인데 더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녹음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해야 됩니다. 기타 연주도 하모니카 연주도 노래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그 창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솟아나야지만 하지만 감정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작행위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런 규격이 필요하니까 창작행위는 마냥 자유분방한 건 아닙니다. 음악도 음악이라는 거기에 화성학도 있고요. 코드도 있고 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주도 있고. 그러니까 면밀한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참사가 일어났던 날 밤에 시를 적어서 트위터에 올린 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도지사라는 자리야말로 행정가야말로 가장 남들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가장 사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되도 않는 감상을 가지고 시까지 창작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국민라디오